살이 굉장히 열반에 오르거나 그 뭐랄까 말이 왜 생각이 안 날까? 그 뭐지? 컨닝 중입니다. 짠!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뒤에 보이는 새보물 납시연내 신국보 보물전이 진행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가까이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셀프 카메라를 들고 전시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은 문화재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사실 저는 역사 공부를 할 때 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도 않고 재미있게 보던 분야가 아니었는데 오늘 이 전시를 보면 조금이라도 제가 문화재나 국보, 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안고 오늘 이 전시를 찾아왔습니다. 빨리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께 전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따라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공식적인 관람 시간이 끝나고 따로 허가를 받아서 촬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안에 들어가서는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새보물 납시연내 신국보 보물전에선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보물과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물과 국보의 차이 알고 계세요? 문화재청이 심의를 통해 역사, 예술,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긴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는데요. 보물로 지정될 만한 것 중에 인류사적인 가치까지 있다고 판단되면 국보로 지정됩니다. 이제 국보와 보물의 차이를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전시를 둘러볼까요? 첫 번째,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전시가 되어 있어요. 삼국사기는 국가가 주도해서 만든 최초의 역사서예요. 우수한 종이의 질, 또 서적의 양식이 돋보이죠. 그래서 당시 인쇄 사정이 어땠는지, 또 역사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고려 이련 스님이 제작한 역사서예요. 단군 신화를 비롯해 고조선과 후삼국의 역사가 담겼죠. 한국 고대 역사 연구의 보물창고로 알려져 있어요. 이 전시가 총 3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섹션이 역사를 지키다입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 큰 이 책, 바로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다는 의미의 실록에는 조선왕조 500년을 총망라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전시장 곳곳에 보시면 조선왕조 실록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실록을 어떻게 만들었을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그래픽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천천히 둘러보시면 역사를 잘 모르더라도 충분히 공부하시면서 또 그냥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물이 흐르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왜 물이 흐르냐면 조선왕조실록을 다 쓰고 나면 마지막에 그 쓴 종이를 한번 물로 헹궈버리는 그 모습을 약간 상징화해서 이렇게 일종의 이것도 미디어 아트죠? 이렇게 같이 표현을 해두셨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국세가 있어요. 국세. 국세는 국가의 공식 문서에 사용했던 도장입니다.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죠. 조선시대 국세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불법 반출됐던 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다행히도 2014년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황제지보와 유서지보, 준명지보를 돌려받았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공간이에요. 두 번째 섹션, 예술을 펼치다에선 예술문화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보물 중 꼭 보고 싶은 보물이 있다면 반드시 스케줄을 확인하고 오셔야 돼요. 전시 보물 중 일부는 전시 기간 동안 몇 번에 걸쳐 교체되기 때문이죠. 이 공간이 이번 전시에서 조금 많이 힘을 주신 공간이라고 하셨는데요. 길게 펼쳐진 이 그림은 궁중화원이었던 이인문이 그린 산수화, 강산무진도입니다. 길이가 무려 8.5m에 이르는 긴 그림인데요. 끝없이 이어진 대자연의 웅장한 풍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생활상을 함께 담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 소리를 들어볼게요. 새소리, 물소리. 이 벽을 따라서 살 걷다 보면 마치 이 소리가 저를 따라서
같이 걸어가는 것처럼, 같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밖에도 다양한 풍경화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정선의 그림은 한번 봐야겠죠. 가을 금강산의 절경을 한눈에 표현한 풍악내산 총람도에선 정선의 꼼꼼하고 능숙한 붓솜씨와 노란색, 붉은색, 녹색이 뒤섞인 풍부한 색감을 볼 수 있습니다. 풍속화가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득신의 풍속도 화첩 중 병아리를 채가는 들고양입니다. 단순한 배경 처리, 주인공에 집중한 화면 구도, 실감나는 표정과 동작이 돋보입니다. 김홍도의 마상청행도, 조선 풍속화 중 가장 서정미가 뛰어난 작품으로 2018년에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말을 타고 가던 선비가 나무 위에 있는 꾀꼬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요. 과연 김홍도는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얼굴이 굉장히 잘 보이잖아요. 이게 김홍도 본인의 얼굴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긴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판단이고요. 이 다음 섹션은 시서화, 우리 문인의 이상을 담은. 이 공간에서는 추사 김정희라는 인물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사 김정희의 대팽고해를 볼까요? 이 작품은 김정희가 세상을 뜬 바로 그 해에 쓴 작품입니다. 추사체의 자유로우면서도 힘찬 개성이 드러나죠. 조선시대 대표 문인 김정희의 인생관과 예술관이 동시에 드러난 보물입니다. 김정희는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했지만 유배도 많이 가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저 말년에 쓴 글씨에는 되게 산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저렇게 소박한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 제일 좋은 모임이라는 건 그냥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소소한 시간이다. 라는 이런 깨달음을 글로 남겼습니다. 염원을 담다란 3부 섹션은 다양한 불교 문화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불교는 참 오랜 시간을 함께했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힘이자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바탕으로 한 문화재가 많이 있죠. 이 불교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이 불교가 아니셔도 들어보셨을 말이 있을 거예요. 사리. 사리는 참된 수행을 한 자에게 결과물로 생성되는 구슬 모양의 유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리라고 하는 게 불교 신앙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핵심적인 상징이라고 해요. 부여 왕흥사지에서 출토된 사리기는 백제 위덕왕이 죽은 아들을 위해 봉헌한 사리 그릇입니다. 청동합에 제작 연도가 정확히 쓰여져 있습니다. 덕분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리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백제 왕실의 공예 세계를 볼 수 있죠. 익산 미륵사지 서탑에서 출토된 사리 장엄구는 독특한 구조가 돋보입니다. 중간 부분을 전체적으로 돌려 여는 구조인데요. 동아시아 사리기 중에선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학술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요 국보 이름이요, 월인청강지곡 권상입니다. 세종대왕이 아내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며 만든 참불가인데요. 우리나라의 출판 인쇄 기술과 초기 한글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에서 2017년에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월인천강은 달 그림자, 즉 부처의 자비가 온 세상을 비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신의 업적인 한글로 마음을 달랬을 세종.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작품이 제가 인터넷으로 봤을 때, 그리고 책에서 봤을 때도 사실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뭘 그린 거야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좀 나아요. 고려 천수관음 보살도는 현존하는 고려시대 불화 중 유일한 천수관음 보살도입니다. 중생을 구제하려는 관음보살의 모습을 그린 건데, 수많은 손에 다양한 물건을 들거나 눈이 달린 모습이에요. 다채로운 색과 화려한 금박이 조화롭고 세밀한 묘사가 돋보이는 종교예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전시 말미거든요. 보시면 제 뒤로, 우와, 한 화면에 담기가 힘든데 전체 사이즈가 가늠이 되세요? 보물 대곡사명 감로왕도는 18세기 불교 그림을 연구할 때 기준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무려 13명의 승려화가가 참여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감로왕도 중에서도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입니다. 그 외에도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것들 중
건축물이나 석불, 괴불처럼 너무 커서 미처 옮겨오지 못한 것들은 영상으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시는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요 다음에 그 모으는데 힘써주신 분들이 마지막 섹션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간송 전영필, 송성문님, 송암 이회림. 이번 전시를 기획하시면서 전시를 그냥 보고 가면 늘 기억이 별로 안 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준비해 놓으신 게 여러분이 참여해 보실 수 있게 마련해 놓은 공간이에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 당신이 생각하는 보물은 뭔지 질문을 던졌잖아요. 마지막에 거기에 대한 답을 이 메모로 직접 남기셔서 이미 전시를 보신 분들이 다 남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온 것들, 옛 것을 봤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남길 문화유산, 보물은 어떤 것이 될지 오늘의 이 전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옛날도 알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조금 밝은 전시장에서 만나요. 안녕!